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이름입니다. 김구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한 5월 초순이었던 것 같아요. 5월 네. 1일이었는지 2월 네. 2일쯤에 네. 그때 전화 연결로 한번 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우리 굿모닝 오비에서 청취자분들께 인사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구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공간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뭐 변호사님 뭐 아무래도 방송 많이 하셔가지고 뭐 이런 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온에어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님과 제가 살짝 사담을 나누긴 했는데 네. 와 요즘은 이 모든 것들이 정치의 사법화가 됐고 네. 모든 것들을 다 법의 잣대로만 하려다 보니까 네. 법을 모르면 정치 뉴스가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졌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욱 더 이게 변호사님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이 정치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이 적어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수많은 정치가나 이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일을 해결하지 못하시고 판사 한 분이나 세 분 여기에 관련된 사법부의 그 결정을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맞아요. 이 정치는 미래를 보는 거고 이 법의 잣대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단죄를 내리는 건데 그렇다 볼 수 있죠. 아, 이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시사 법률 브리핑을 또 통해서 또 네.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에 대해서. 예.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법률적인 코멘트가 물론 많겠지만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애청자 분들께서 자기가 시각을 가지는데 어떤 기준을 약간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알려주시면서 예. 우리 청취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변호사님 오늘 이제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직접 하시는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 주제 뭡니까? 예, 우리나라 지금 초미의 관심사지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예. 대해서 이제 감히 한번 말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네, 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벌써부터 좀 이게 스트레스가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무거운 주제라서. 네. 예, 그래요. 특별히 뭐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주제로 잡은 이유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예, 뭡니까? 내일이 대선이잖아요. 예? 아주 이제 초미의 관심사지요. 이 대선 주자들의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선 후에 예.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조직이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점은 이제 우리의 검찰이라는 조직의 역할이나 권한이나 예.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 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권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 관청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주제를 정하게 된 것이죠. 예, 좀 시적절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변호사님과 함께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이제 사자성어 같아요. 네. 검수완박. 예. 예, 이거 도대체 뭐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뭐 좀 풀어주세요. 네. 검수완박은 이제 우리나라 요즘 흔히 유행하는 이제 약어죠, 약어. 예.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그래서 이제 검수완박 이렇게 되는데 예. 이제 기존의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하고 기소권 중에서 수사권을 경찰이나 이런 곳에 이관을 하고 예. 검찰은 기소권만 남기는 제도 개편을 이제 의미를 하지요. 예. 근데 말씀에서 이제 알겠다시피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건 법률적 용어도 전혀 아닙니다. 매우 정치적이고 이제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러네요. 예, 좀 그래서 예. 이제 순화된 표현을 쓰자면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 기소권에 이제 공소유지권이 포함이 되겠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고 지칭하는 것이 객관적인 표현이고 알맞은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정당마다 부르는 방식이 다르겠네요, 당연히. 근데 이제 검수완박이란 말을 이제 통용처럼 쓰이고 있는데 매우 감정적인 용어다. 너희들의 권한을 뺏어버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으니 그렇군요. 적절하지는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다 보니 이제 나오게 된 수순인데 네. 이 검수완박 논의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예, 예전에는 약간 법 논리적, 예. 법 구성적으로 이제 논의가 예전부터는 있긴 있었습니다. 과연
과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옳은가? 법 논리상, 예. 구조상 예. 예전부터 그런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예. 갑자기 이제 이 검수완박이라는 아주 이제 감정적인 단어가 튀어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정치적 배경이 있죠, 당연히.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검찰들이 과거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 예. 이제 뭐 경찰을 통해서 이제 독재 정권이 국민의 인권을 유린을 해 왔잖아요.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경찰의 행위를 견제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인권 보호 역할을 해왔던 검찰입니다. 실질적으로. 예. 예를 들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1987이라는 그 영화 같은거나 예. 그쪽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의 검사의 용기가 예. 이제 민주화의 물꼬를 트는 뭐 그런 영향을 갖고 온 적도 있지요. 실질적으로도. 그다음에 정치 거물들을 구속시키고 경제 사범들을 뭐 거대한 경제 사범들을 구속시키고 예. 검찰이 대단한 역할을 해온 건 사실인데 당시에 국민들이 환호를 했죠. 그럼요. 예. 그래서 그 검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가 있었습니다. 예. 지지를 했죠. 많이 성장을 한 거죠. 예. 그런데 민주화 이제 이후에 약간 이제 검찰이 이제 변하기 시작했다고 이제 의심이 가는 거죠. 정치적 의도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검찰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을 하게 된 예. 거죠. 또 이제 대통령까지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의문을 표시를 한 겁니다. 예. 과연 이 검사라는 사람들은 이제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정치 권력을 넘어서는 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거 아니냐. 이거 통제해야 되지 않냐. 그야말로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 그렇죠. 대한 통제. 예. 예. 그다음에 너무 무소불위다. 누가 건들 수 있는 집단이 아니다. 이 예. 집단은 이제 그런 의문점이 생긴 거죠. 예. 예.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 아, 이거 뭐 관련된 검찰과 관련된 영화들 진짜 많잖아요. 네, 뭐 어떤 그렇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 뭐 지금 갑자기 생각나요? 더킹인가요? 뭐 그런 영화는 검사 외전 뭐 이런 것도 예,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의 일종의 뭐 캐비넷이라는 말도 요즘도 거의 뭐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에 대한 뭐 과거 비리들 네네. 다 모아놨다가 그 필요할 때 하나씩 네네, 쓰는 뭐 그렇습니다. 과거에 뭐 예.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랬던 경우들이 있는데 예. 여하튼 이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져서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이 검찰의 권한과 집중 이 견제 관점에서 좀 수사권 기소권 분리 필요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제 검찰이 이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는 헌법이나 법률상 이런 검찰 권력에 대해서 과도한 권력을 주게끔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예. 그 제도화된 것을 이제 개편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제 이렇게 형식으로 나타난 거고요. 예. 이제 기존의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권력이 집중이 돼 있죠. 네.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경찰 지휘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견제가 부족하겠죠. 한 기관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독점적으로 통제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과연 경찰이 예전에는 뭐 손도 못 댄 거죠.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또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또 어떤 예.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권한이 과도하니까 과잉 수사, 선택적 수사 뭐 이런 가능성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 인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문제 의식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예. 그럼 개선의 이제 우리의 목표가 뭐냐? 예. 우리가 수평적으로 견제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상호 견제를 하자. 예. 상호 견제를 하면 경찰은 수사의 전문성 강화가 될 것이고 검찰은 공소유지, 기소 이런 부분에서 책임 분담이 되기 때문에 예. 원래 당신들은 법률가 아니냐 검사들은 그러니까 공소유지, 기소 이 예. 부분이 맞는 거지 법률가가 수사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검찰 밑에 경찰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예. 이 검찰과 경찰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평적 놓자. 관계로 놓자 이렇게 된 예. 거죠.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 되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예. 권력이 남용이 방지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예. 그 혜택은 누가 보냐면 주권자가 보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검사의 이 수사권이 뭐 인정되지 않는 나라들이 좀 어디가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해요. 있습니다. 예.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 대륙법이란 건 저기 유럽을 얘기하는 거죠. 유럽 하는 거죠. 컨티넨탈이고 이제 영미법계는 이제 미국, 영국, 미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연방. 근데 영미법계 국가인 호주, 이스라엘 뭐 이런 데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이제 완전히 분리가 돼 있습니다. 호주, 이스라엘. 근데 소수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군요. 대부분 국가를 보면은 OECD가 35개국인데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사권, 기소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우리나라의 기존의 한국처럼 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직접 수사권이 있냐? 또 그렇게 물어보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사들은 기소가 독점이 되어 있었죠. 직접 수사권이 있죠. 수사 종결권이 있습니다. 공소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 체포 후에 사후 승인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체포 구속 피의자의 석방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권이라 해서 그냥 같은 수사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뭐 기소 독점, 직접 수사권, 기타 등등이 있어서 더 강력하다. 강력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연방 검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주 검사만 있습니다. 영국도 다르군요. 연방 검사는 없고 주 검사는 있고. 영국도 이제 왕립 검찰청 검사가 따로 있는데 여기는 수사권이 없고 뭐 거기에는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검사님들은 갖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대륙법계니까 독일의 문제를 보면 독일은 수사권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지금 자체 수사 인력이 있잖아요. 검찰청 직원들이. 근데 독일은 자체 수사 인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경찰의 수사 지휘를 통해서 검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우리랑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경찰 인력이 활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검찰한테 이제 이렇게 수사 좀 해봐라고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검찰은 그게 아닙니다. 상주하고 있잖아요. 수사 요원들이 검찰에 가면 그분들이 통해서 바로 직접 수사를 하는 거죠. 다르죠.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께서 아까 영국의 그 중대범죄수사청 검사, 이거 우리로 따지면 공수처 이런 거예요? 약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따가 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면 한번 좀 설명 좀 듣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 그리고 이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와의 관계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예요, 이건? 일단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가지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당연히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게 아니고요. 또 하나 분명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검찰만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소 독점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소 독점주의란 검사, 뭐 여기에는 이제 군검사하고 특별검사가 포함이 되겠죠. 이 사람들만이 공소제기 권한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기소 편의주의라는 게 있어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이게 공익상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 편의주의입니다. 좀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간단한 예로는 범죄를 지은 건 맞아요. 범죄를 지은 건 맞는데 이미 피해가 다 보상이 됐고 이 사람을 처벌하느니 처벌하지 기소유예를 함으로써 모든 상황이 그대로 평안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검사님의 이제 간단히 말해서 검사님의 선처지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기소 편의주의에서 기소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소유예입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을 갖는다 검사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불고 분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법원은 고발 없이는 즉 검사의 기소 없이는 스스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있어도 누가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자기가 나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즉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범행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아무리 자기가 판단하고 싶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5개가 있는데 검사가 얘기해서 검사가 이 중에 쟁점이 5개가 있는데 3개만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쟁점이 2개가 더 있는데 왜 이건 기소를 안 하지? 나 이거 판단하고 싶은데 그래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불고 분리의 원칙. 그렇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이 이제 같이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의미는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인 의미가 뭐냐면 권력 분립의 원칙이죠. 그다음에 적정 절차 보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가치가 있는 그러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원칙이 같이 돌아가면서 검찰 권력이 과도한 집중, 예. 사법정의 실현의 한계 이런 게 이제 노정이 되는 거죠. 구체적 예.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이 세 가지 주의 또는 원칙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니 저 검사님은 왜 이것은 기소를 안 해? 이거 같은 사안인데 왜 이것은 기소를 해? 예. 그럼 사람들이 내가 조금 좀 불편부당하다고 느끼겠죠. 그렇죠. 불편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예. 거죠. 즉 유사 사건의 다른 처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법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예. 이런 게 왕왕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있었다는 거죠. 예. 또 하나 여기에 이제 기존에 네.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전관 예우라는 게 이제 되면은 예. 문제가 됐죠. 검사가 예. 이제 자의적으로 기소 유예를 해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축소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수사권이 있으니까 예. 한 10개 정도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7개, 5개만 수사를 하고 축소해서 예. 뭐 기소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법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예,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한 막강한 검찰이 예. 과연 이제 수사권까지 계속 갖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이제 근본적인 물음이 이제 이번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논의에 있어서 그 저변에 있다. 는 점도 이제 우리가 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예청자들께서도 예. 이걸 단순히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아니라 기소 독점주의 편의주의 다 있고 불구분리 원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사권까지 갖는 게 과연 옳은가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전관예우까지 해가지고 이게 자의적으로 기소 유예하는 그런 행태들 보고 많은 국민들이 좀 분개를 했었는데 네네. 그래요. 그럼 계속 얘기를 좀 이어가면요. 네네. 그 만약에 이 검찰 수사권이 박탈된다. 그럴 경우에 좀 우려스러워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얘기입니다. 예. 법논리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제 예. 우리 일선 변호사들이나 예. 이제 고소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의 논리겠네요. 이제. 근데 검찰이 논리를 쓸 수는 있죠. 예. 법논리는 아니고 현실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예. 한번 들어보죠. 어떤 게 예를 있습니까? 들자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검사가 모든 수사를 할 수 있었죠. 예. 그렇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어서 6개의 범죄로 바뀌었다가 예. 지금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이제 이렇게 줄게 된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지금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많이 이제 없습니다. 지금도 없기는 이미 실무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이 축소됐다고 보는 거죠. 그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수사 역량이 이게 저하가 된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 70년간 검찰의 수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이 축적된 노하우가 대단합니다. 그렇네요. 예. 6천여 명의 전문 수사관이 있어요. 검찰에. 인력도 그렇고. 예. 예. 이 사람들은 평생 수사만 해오신 분들이에요. 예. 예. 이런 검찰의 전문 수사 경험이 우리가 상실될 수 있다 이제. 수사하는 게 좀 다르다고 저는 느낍니다. 네. 경찰 수사랑 검찰 수사가 좀 다르다고 느껴요. 그 이번에 좀 아주 비견한 예가 바로 공수처 사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완전 검찰은 정말 수사 전문가입니다. 수사를 진짜 잘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수사를 못하게 된 거죠. 혹시 예 하나 들어주세요. 그래도 뭐 변호사님이 뭐 법정에서 사기 문제나 이제 횡령이나 만약 이제 폭행 사건이라고 하나 예를 들자면 폭행 사건 누가 누구를 때렸다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요즘 CCTV도 다 있죠. 예. 이건 법을 모르는 사람도 누구라도 수사할 수 있어요. 빼도 못하는 시체말로. 그렇죠. 예. 당신은 언제 어디 가서 누구 술 먹고 누구 때렸지. CCTV 나와 있는데 당신 맞아? 네, 맞아요. 그러면 기소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나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사기, 횡령, 배임 이것은 이론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대표가 횡령은 이제 눈에 또 그것은 좀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죠. 뭐 왜냐하면 참고 있으니까 회사 돈을 가서 쓴 거니까. 그런데 배임이다. 배임은 뭐냐면 회사에 손해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 입증을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죠. 그러면 스토리를 짜야 됩니다. 법적 논리를 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건 전문적으로 법적 교육을 받은 오랜 경험의 수사관들이 아니면 힘들어요. 그리고 김구 변호사님은 그거를 또 잘 이겨내시잖아요. 이겨내야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 계속 듣죠.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도 간단한 폭행 사건이나 눈에 보이는 사건들은 그래도 조금 수사가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약간 경제 범죄, 고난이도 문제 이런 부분은 수사가 지금 지지부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경제 문제, 부패 범죄 수사에 내용 부실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일선 경찰관들과 이제 접촉이 제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수사 이제 조사받으러 갈 때 이제 조금 뭐 여쭤보죠. 아유 고생하시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속내를 가끔씩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예. 일선 경찰관들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자기들 힘 빼는 건데 좋아할 리가 없죠. 아니 경찰 수사관. 아 경찰에 예예예. 경찰 수사관이 자기는 업무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업무가 너무 많아졌고 힘을 주겠다는데 싫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많았는데 예.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해야 돼. 예전에는 검사들이 이제 주는 지침에 따라서 수사하고 예. 자기가 설령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검찰청에 올라가서 검사님 다시 수사하잖아요. 그럼 편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제 예. 보안 수사를 명령만 내려오는 거죠. 예, 근데 예.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에 쌓이셔가지고 아주 업무 처리에 참 곤란을 겪는 그런 경찰관들을 예.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예. 좀 의외네요. 이건. 의외죠. 예. 권력을 주겠다는데도. 예. 그러니까 과연 이 권력이 이동함으로써 누가 이익을 얻냐? 그러면 그래요? 그 조직 안에서 이익 얻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일부에 해당되는 그렇죠. 이익이 예. 그래요. 계속 한번 이어가 보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수사 역량이 저하가 되고 예. 견제 메커니즘이 또 약화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예.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제 경찰이 계속 수사를 담당한다고 치면 예. 이게 이제 몇십 년이나 뭐 5년이나 10년이나 이렇게 흐르면 예. 지금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를 좀 다시 하라고 보안 수사 명령을 낼 수 있잖아요. 경찰에? 예. 그런데 자기들 수사를 이제 안 하게 되면 자기들 수사 노하우를 잃게 되죠. 얘기 안 해주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자기가 잘 아니까 하지만 예. 저희가 수사를 안 해봤으니 5년 정도 되면 수사 경험 있는 분들이 다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조차 자기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견제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네, 기소를 하려고 해도 답답하겠네요. 이거. 답답하죠. 이게 왜 답답하죠. 뭐지? 예, 이런 예. 거 왜 입증이 안 됐지? 이렇게. 예.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검찰이 보안 수사 명령만 내릴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현재 경찰이 1차 수사를 하죠. 네. 그다음에 경찰이 봤을 때 이건 죄가 안 된다. 그러면 불송치 결정이라는 걸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고소인은 부당하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해요. 예. 그럼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럼 검찰에서 딱 보고 이의 신청한 게 좀 논리가 이유가 있어. 예. 그럼 자기들이 예전에는 직접 수사해버리면 되는데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 명령을 내려요. 네. 그럼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얼마나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건지. 야,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음식을 만드는데 내가 직접 만든 거랑 맛을 보고 이거 다시 끓여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예. 이제 이 보안 수사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 되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 수사의 지연이라는 건 눈에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뭐가 사라집니까? 증거가 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 증거가 사라졌다. 그럼 실체 진실 발견이 더 어렵겠죠. 그럼 예. 결과적으로 피해자들, 범죄 피해자들이 궁극적으로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예. 구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이런 거는 이제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논리다. 이렇게 검찰의 보면 되죠. 논리라기보다는 지금 검찰의 논리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처럼 변호사 이런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신 거예요? 실무적인 문제에 예, 있어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사건 하나가 지금 1년, 2년 가는 것은 지금 평균적입니다. 요즘은. 그렇군요. 예. 그럼 좀 저희가 속도를 좀 빨리 내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예. 이제 과도한 권력을 가진 집단은 견제를 받아야 된다. 이 예.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민주적 견제하고 균형을 실현하는 게 맞고요. 예. 당연히 권력 남용 방지가 되겠죠. 그러면 권력 남용 방지가 되면 예. 주권자들이 편안한 겁니다. 안전하고. 예. 부정적 측면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거죠. 이제 약간 급작스러운 제도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럼 혼란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현실계에서 그 실무계에서. 예.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들에게 그 영향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예. 그다음에 경찰로 넘어감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권력 집중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예. 총평을 하자면 예. 검수완박은 권력 경제라는 민주주의 원칙에는 부합합니다. 예. 그러나 성급한 추진 과정과 대안 제도가 미비가 됨으로써 그로 인한 예.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심스럽지만 이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지금 경찰 쪽으로 권한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과연 경찰이 이제 어떤 조직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경찰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권력이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정권은 예.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군부 독재 시절에 경찰을 통해서 뭐 광범위한 예. 인권 유리를 한 것이죠. 뭐 박종철 공문치사, 권인숙 사건, 예. 백골당 강경대 폭행치사 이런 것들 다 네. 경찰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나마 이제 이런 경찰을 통제할 예. 수 있는 집단이 검찰이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일단은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예. 여러 가지 법적 논리가 있지만 쉽게 말하면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 경찰한테 준다. 예.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권력 남용 견제 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좀 부족했던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네, 한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법률 브리핑 김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